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70에서 80년대 북한 경제관리 방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0년대 고난행군의 발생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80년대 말까지 북한 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제 시스템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고 국가가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은 보장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와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행군이라고 불리는 극심한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북한은 이 시기에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기근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주차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은 불과 20여 년 전인 1970년 무렵만 해도 소득 수준이 세계 중위권 정도였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했던 북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경제 위기의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70에서 80년대 경제실적 부진 원인을 살펴보면서 언급했던 만큼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1980년대 들어와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부 이루어졌으나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었다면 1990년대 북한 경제가 그처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북한의 변화 노력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던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 또한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이 컸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이들 국가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불리는 개혁과 글라스노스트라 불리는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도 그 영향을 받아 민주화, 개혁,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헝가리가 다당제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를 비롯한 여러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체제를 전환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처럼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기 이전까지 에너지, 기술 등 경제의 핵심 부분을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소련의 대북 원조와 무역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더 이상 소련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김일성 사망 이후 정치적 기강이 무너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정치적 독재의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독재자의 유고는 정치적 기강이 유지되는 데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기강이 약화된 결과 계획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레스트로이카 말기 소련 경제가 위기를 겪은 거에 대해서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정치적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독재 체제의 정치적 기강이 무너진 결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도 김일성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 공포에 의존하여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여름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김정일이 오랫동안 후계자로서 권력 승계를 준비해 왔지만 여러 측면에서 계획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단적인 예로 식량 배급 제도가 무너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식량 위기 당시 북한의 식량 배급제는 붕괴되었고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체제가 안정되어 있었다면 식량이 부족할수록 배급제가 더욱 철저히 시행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량 생산이 부족해지자 협동농장에서는 국가에 상납해야 할 식량을 숨겼고 식량 수매와 수송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관료들도 국가 전체를 고려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지역, 자기 목 챙기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치적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 경제위기 당시 특히 심각했던 것은 식량 문제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식량난의 충격이 컸던 만큼 식량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게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식량 사정은 1980년대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나타난 몇몇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선 1987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식량 배급을 애국미 명목으로 10% 삭감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소규모 텃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텃밭에서 경작한 농산물을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식량 공급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이 배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용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1991년부터 하루 2끼 먹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식량 배급을 다시 10% 줄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 들어와 식량난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등 일부 지방에 대한 식량 배급이 일시 중단되었고 이 지역 주민 중 일부가 식량을 찾아 국정을 넘어 중국 등지로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식량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양 언론의 식량난 보도에 대해 북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사악한 시도라고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들어와 북한 당국은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만큼 식량 사정이 나빴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은 1995년 5월 식량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국과 일본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같은 해 6월 45만 톤의 식량 원조를 실시하였고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여름에는 대홍수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도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1996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거의 전 지역에서 식량난이 심각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을 찾아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어 중국 등지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를 기점으로 북한에서 대규모의 심각한 기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하게 됩니다. 1997년에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던 국제기구와 NGO 단체들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내놓았고, 북한에서 이미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수백만 명이 아사했다는 이러한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식량 위기의 절정은 1995에서 1997년이었습니다. 1998년부터는 식량 배급이 일부 재개되기 시작하는 등 북한의 식량 사정은 조금씩 나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식량 부족 국가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종종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 경제위기 당시 식량 생산 규모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FAO, 즉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995년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은 1990년경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까지 식량 작물 생산 규모는 계속해서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 식량 생산 규모의 변화폭을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북한 식량 생산이 감소한 것은 틀림없지만 단기간 내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을 추정한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추정치입니다. 그림은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통계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1995년 북한의 식량 생산이 감소하긴 했지만 FAO의 통계만큼 감소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통계가 현실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서 적지 않은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편으로는 감소폭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쪽 통계가 현실에 가깝든 1990년대 중엽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북한의 식량 생산이 이처럼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연재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95년과 1996년 대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대한발, 즉 심각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특히 1995년 대홍수는 유엔 세계 기상기구에서 지난 50년간 발생한 전 세계 10대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았을 만큼 북한이 입은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장기간 지속해서 농업 생산 조건이 악화되어 온 것 역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농지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식량 자급자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직후 1000만 명이 안 되던 북한 인구가 1990년대에 이르면서 2000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 자급을 위해 산림을 농경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산림 훼손을 가져와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연료가 부족해 난방과 치사용으로 목재 남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산림이 파괴된 것도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와 농업 투입물 공급이 빠르게 감소한 것도 식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투입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화학 비료일 겁니다. 그런데 FAO 통계를 보면 1994에서 1995년 북한의 화학 비료 생산량이 급속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화학 비료 생산량이 급속하게 감소한 것일까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비료 생산 공정을 정상적으로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위기를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집단 농장 체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 농장 체제에서는 농민 개개인이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농장원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장원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농장 전체 생산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농장에 부여된 목표를 초과한 생산량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되었는데 목표 생산량이 너무 높아서 초과 생산 자체가 어려웠던 데다 초과 생산량도 국가에서 매우 낮은 국정 가격으로 수매하였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도 식량난을 겪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의식해 1996년 새로운 분조 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기본 생산 단위인 분조의 규모를 10에서 25명에서 가족, 친척으로 구성된 5에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농장에 부여하는 생산 목표량을 낮추고 초과 생산분을 국정 가격으로 수매하는 대신 현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 농민들은 국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이는 농장원들이 보다 열심히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협동농장에 충분히 도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난의 행군 발생 배경에 대해 경제 위기와 식량 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준 충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